약속을 해야죠. 그죠? 내가 니네들 이름을 부르듯이 니네들도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하는 거죠. 니 그 이름 부르는 건 약속이잖아요. 그죠? 내가 얘한테 돼지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죠? 그래,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학적 약속의 첫 번째는요, 제곱근이란 과연 무슨 약속이냐? 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가장 만만한 거요. 9의 제곱근이라는 건 어떻게 약속을 하기로 했느냐. 이건 약속입니다. 알겠죠? 외조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수학을 해나가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의 제곱근이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나도 뭔지 모르는 숫자, 나도 뭔지 모르는 수.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놓고 x라는 미지수를 제곱을 했더니 9가 나오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9의 제곱근이라는 말의 약속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9의 제곱근이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x제곱은 9라고요. 오케이? 왜? 하나하나 보죠. 말을 잘 봐요. 여기서 말 그대로 근이죠. 근.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즉 미지수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 근이겠죠. 맞습니까? 제곱근이란 이런 식의 약속을 의미한다고요. 제곱근, 나도 뭔지 모르는 숫자를 제곱했더니 9가 나온다. 이 말이 뭐다라는 겁니까? 9의 제곱근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잘 거쳐왔으니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나도 뭔지 모르는 수를 어떤 수를 제곱해야 9가 나오니? x는 3이라는 숫자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죠.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가 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 말 이해하죠? 그러면 얘는요, 단순히 뭐예요? 대수 입장, 즉 방정식 입장에서의 이야기고요. 얘를 해석학, 즉 그래프 쪽으로 다시 한 번만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줄줄줄줄 하는 겁니다. 니네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말을요. 기억합니까? 연립방정식이란 뭐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까? 가장 만만한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의미 없는 짓거리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x-y 플러스 1은 0 이라는 것과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두 가지요.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간법이라는 것과 뭐가 있었어요?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를 해냈습니까? x는 얼마, y는 얼마를 구해냈죠. 오케이? 자, 연립방정식에 가간법과 대입법, 사실 이런 용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애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풀어라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은요, 결국에 우리는 누굴 구하는 겁니까? 미지수 x나 미지수 y를 구하는 것밖에 안 되죠. 자,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것 방향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문자 x를 구하던 문자 y를 구하던 하는 거죠. 목표가 뭐예요? 이걸 두 개를 더하거나 두 개를 빼도 또는 y는 몇을 집어넣어도 하나만 보죠. 두 개를 단순히 더하면 2x 플러스 1은 0이죠. 맞아요? 이게 더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빼볼까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맞습니까? 자, 이 말 이해해요? 자, 더한 거나 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y는 마이너스 x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집어넣으면요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또 나올 겁니다. 결론은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은요, 어차피 뭡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대입하지만 그거의 목표는 지금 뭐예요? 문자를 두 개가 아니고 몇 개로 줄이는 겁니까? 하나로 줄여가는 거죠.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간다는 건요,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게 가간법 대입법으로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문자가 줄어들까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식을 더하거나 두 식을 빼거나 아니면 특정한 문자 하나를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면 어때요? 전부 다 문자가 줄어가는 형태가 되죠. y라는 문자를 지우려고 내가 한 거예요. 얘도요. 얘는요. x라는 문자를 지운 거죠. 오케이?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죠. 자, 연립방정식의 풀이는요. 가간법과 대입법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고등학교 정서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뭐가 안 나와요. 가간법, 대입법으로 문제를 푸는 건 안 나옵니다. 그건 중학교 때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엔 뭐다? 문자의 개수를 줄인다예요. 알겠습니까? 뭐 더 다른 방법이 막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다 집어치고요. 결론은 뭡니까?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하겠어요? 자, 연립방정식의 목표는요. 문자를 줄인다가 바로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 풀이 방법은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죠? 돌려서 생각하죠. 이제 연립방정식의 푸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푸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얘고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연립방정식의 의미란 무엇일까? 한번 보죠. 위에 있는 놈을 적절히 잘 변형하면 y는 x 플러스 1 맞습니까? 이거는 뭐를 뜻해요? 직선을 뜻하죠. 맞나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뜻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뜻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교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결론은요. 연립방정식의 의미는요. 결국엔 뭐예요?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다. 다 바로 뭐겠어요? 연립방정식의 의미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을 연립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어요? 오호. 다들 지금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뭐지? 당황했어. 뭐야 그거? 그거 뭔데? 그래? 아, 그럼? 야, 이거 연립방정식의 말뜻 알겠습니까? 연립방정식의 의미도 이해하고요. 난 지금 수학 1의 전반적인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갖고 이제 1단부터 다시 나갈 거예요. 자, 이 말 이해해요? 자, 연립방정식의 목표도 어떻게 나간다는 건지 알겠습니까? 가장 개똥까지 같이 연립방정식을 왜 설명할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죠? 자, 보세요. 연립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진짜로 아까 전에 이거 계산해서 x좌표와 y, x값과 y값을 찾으면 정말 여기 좌표의 값이 나옵니다. 그게 연립방정식이었어요.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왜 설명했냐? 라고 한다면요. 보시죠. 우리는 막연하게 얘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x제곱은 9라는 거.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거 그냥 2차 방정식이죠. 맞나요? 그 2차 방정식의 실제 숨겨진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얘예요. 잘 보시죠. y는 x제곱이라는 것과 y는 x제곱. 와우. 2차 함수네요. 맞죠? y는 9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르죠?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합니까? 자, 2차 함수요.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헷갈리죠? 괜찮습니다. 함수라는 건요. 어차피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걸 y좌표에 찍어주는 걸 말해요. 무슨 얘기냐? y는 x제곱을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9 나옵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겨요.
알겠습니까? 이게 2차 함수의 y는 x제곱의 형태입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니까요. 나는 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해요?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다. 이해하겠습니까? y는 9라는 건요. 잘 보세요. 도대체 어떤 함수길래 y는 9입니까? 야,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뭐가 나와요? y 값이 9 나오는 거죠. 자,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y는 9다 라고 한다면요. 그놈의 새끼는요. 자, 이거 2차 함수 이렇게 더 생겨요. 이쪽으로 위로. y는 9다라는 건 y는 9요. 진짜 y는 9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y는 9 얘죠. 내가 했던 말 연립 방정식의 의미는 뭐라고요? 두 함수의 교점을 의미한다고요. 맞아요? 됩니까? 두 함수의 교점을 의미한다. 진짜로 2차 함수 y는 x제곱이랑 y는 9랑의 교점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진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죠. 이게 제곱근의 원래 의미입니다. x제곱은 9라고 써있는 놈이요. 사실은 이러한 이유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수학 2로 넘어가면요. 지수라는 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이 정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x제곱은 9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쌤이 했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의미는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제곱근 9의 제곱근이라는 건 이런 식의 말을 의미합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저 값은요. 조금 다른 친구의 다른 이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해요. 오케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만 볼게요. 5의 제곱근은요. 이거를 약속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죠? 약속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뭔지 모르는 의미의 숫자 x제곱이요. 뭐가 된다예요? 5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9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맙게도 3과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곱한 숫자가 9가 나온다고 알 수 있죠. 하지만 5라는 건 어떤 수를 제곱해야 5가 나옵니까? 그런 걸 아직은 배운 적이 없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하죠.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얘도 그래프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값과 여기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합니다. 봐요. 너무나 고맙게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는 거 되죠. 하지만 뭐를 제곱해야 5가 나온다는 약속은 아직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할게요. 루트 5라고요. 이게 지금 쌤이 글씨를 잘 못 써요. 원래 천재는 글씨를 잘 못 써요. 아나요 혹시? 자 봐요. 이렇게 기호를 표시합니다. 읽어줄 때는요. 루트라고 읽어주고요. 루트 5는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쌤이랑 할 때 이제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루트 5라는 건 이 루트 5라는 숫자를 2번 곱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5가 나온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얘의 이름은 지금 뭐예요? 얘의 이름은 쌤이 지금 뭐라고 읽어주라고 했어요? 루트 5라고 읽어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자, 보시죠. 그 루트라는 말은요. 영어죠. 루트, 뿌리예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냐?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바꿔줄 말이 많지 않아서 얘를 이렇게 읽어주기로 약속을 한답니다. 정말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르죠. 5의 제곱근은요. 루트 5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도 나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두 개의 5의 제곱근 중에 하나를요. 뭐라고 읽어줍니까? 제곱근 5라고 읽어줄 거고요. 이거는 플러스 값이니 양의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더 붙여주기도 하지만요.
제곱근 5 이래도 됩니다. 또는요. 마이너스 루트 5도 어떻게 읽어주느냐? 음의 제곱근 5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음의 제곱근 그냥 마이너스 제곱근 5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5 이래도 상관없어요. 자, 됩니까? 이거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간단하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곱근의 의미는 이런 걸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이거 충분히 다 알아듣죠? 오케이.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반응이 다들 저 새끼 하품하다 눈물을 흘렸네. 자, 봐요. 얘는 무슨 뜻입니까? 루트 7. 루트 7이요. 무슨 의미죠?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숫자입니까? 7이 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쌤이 말하는 거 알아들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 얘에 대한 성질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잘 봐요. 2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뭐 나오죠? 4 나오죠. 3이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뭐 나오죠? 9 나오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 루트 7이라는 숫자는요, 뭐하고 뭐 사이의 숫자이겠어요? 2하고 4 사이의 숫자, 3 사이의 숫자겠죠. 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루트 7이란 숫자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7 나오죠. 2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뭐 나와요? 3이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뭐 나와요? 5. 이 사이의 숫자가 확실하죠. 자,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루트 7이라는 숫자는요, 뭐하고 뭐 사이의 숫자다? 2하고 3 사이의 숫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해요? 지금 쌤이 하는 얘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희린아, 받아들일 수 있었니? 아니니? 봐봐요. 루트 7이라는 숫자는 제곱하면 뭐가 나와? 7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2라는 숫자는 제곱하면 4가 나오고 3이라는 숫자는 제곱하면 9가 나와. 되니? 그러면 이 루트 7은 제곱했을 때 7이고, 그치? 2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4하고 3이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9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4하고 9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면 루트 7이라는 숫자는 2보다는 어떻겠어요? 크겠죠. 3보다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루트 7이라는 숫자의 특징은요, 제곱하면 7이 된다는 숫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케이? 대략 2점 얼마가 돼줄 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이 말 이해합니까? 네 꿈은 네일 아티스트니? 이 자식아? 됩니까?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됐나요? 한 발 더 나갔다. 이게 다예요. 어려워. 나 혼자만 하고 있니 지금? 필이 이러지? 자, 아니에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하니. 자, 이거 이해하죠?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루트 46은요. 루트 46이라는 숫자는요. 제곱하면 뭐가 나오는 숫자입니까? 4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숫자죠. 맞아요? 그럼 조금만 더 나가보죠. 자, 6이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36이죠. 7이라는 숫자를 제곱하면요. 49죠. 오. 이 새끼는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숫자가 확실하죠. 이 말 맞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루트 4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렇죠. 6점 얼마라고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소수점까지는 잘은 모른다. 하지만 정수 부분은 알아낼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말 이해합니까? 됐나요? 오케이. 아유, 이제 피아노로 넘어가셨네. 자, 여기까지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놈의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루트라는 놈에 대한, 즉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루트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제곱해서 3 되는 숫자죠. 루트 5는요? 제곱해서 5 되는 숫자죠. 자, 이 두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제곱근의 약속에 의해서요. x제곱은 3이라고 놓고요. y제곱은 5라고 한번 놔뒀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얘는 x 중에 하나죠. x가 사실은 두 개 나올 건데 일단 하나만 표시를 한 겁니다. 얘는요. y 중에 하나죠. 맞나요? 쌤 말 알아듣나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요. 이거는 실제로 x 곱하기 y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얘를 봅시다. 두 개를 x제곱과 y제곱을 곱하면 얼마예요? 15라는 거죠. 그쵸? 얘를 보면 x, y를 한 번에 제곱해서 15를 써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x, y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루트 15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막연히 외우는 게 아니고 정의를 이용해서 줄줄줄 끌고 오면 아! 루트끼리의 곱은 그냥 못 쓰면 된다? 끄집어내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됐나요? 호호, 됐나요? 이렇게 이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장난이 심해. 애들이 이렇게 말 없으면 나도 위축된다고 얘기 좀 해.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보죠. 그럼 쌤이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곱하기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를 했고요. 그럼 얘를 봅시다. 아직까지 안 지우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x제곱은 9예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써준 거고요. 그죠? 우리 얘를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를 생각할 거냐면요. 사실 이 x는요. 어떻게 됐던 거예요? 루트 9라고 썼던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9라고 썼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였었냐면요. 원래는요. 얘 같은 경우는 루트가 밖에 있어요. 하지만 9는 3의 제곱 형태이지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제곱근이라는 말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이 루트라는 값은 이 루트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말한다고 했지요.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곱식이 사라집니다.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제곱이라는 의미가 사라져요. 됐나요? 오케이? 왜요? 생각해보세요. 얘는 제곱근이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면 9가 되기 전 숫자를 한번 생각해본다고 쳐봐요. 3을 제곱해야 9가 되죠. 그쵸?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그러면 나도 제곱 안 할 거니까 그 제곱하기 전 숫자로 얘를 표현하자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말 알아듣겠나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는요. 이 루트의 의미는 뭐죠? 제곱하면 9가 된다는 거죠. 이 루트 9를 제곱해줘야 9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제곱해줘야 9가 된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될 건데요. 돌려서 생각을 하죠. 어떻게 돌려서 생각을 하냐? 거꾸로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9라는 걸 어떤 수를 제곱해야 9가 되는 건데, 그러면 9가 어떤 수를 제곱해야 9가 된다는 건데요. 그쵸? 그 제곱하기 전 수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랑 지워서 나갈 수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이 루트의 의미는요. 이 좌측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x라는 숫자를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제곱 안 할 테니 얘도 제곱하지 마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는 3이 나오게 되겠죠. 즉 여기에 있던 이 부분이랑 이거랑 지워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루트는요, 좌측에 있는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지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이라고 써줘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루트 12는요, 한번 보시죠. 자, 봐봐요. 루트 12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쌤이 방금 전에 얘기해줬죠. 그쵸? 왜? 두 개를 곱해서 다시 뭐가 만들어지니까요? 루트 12가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러면 제곱하지 않겠다고요. 그럼 얘도 제곱하지 말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2루트 3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결과가요,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곱근의 의미에서 이해해서 여기까지 와줘야 하는 거예요. 자, 알아들어요? 지금 봐요.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실력이 변하지 않아요. 빨리 저연고 가야 돼요. 그래야 3점 맞을 거거든요. 오케이? 지금 쌤이 말하는 저 루트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희린아, 이해할 수 있니? 이해했는데. 그 말을 해야 돼요. 쌤한테 어필을 해줘야 돼요. 알아들었다. 쉽다. 이해하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보시죠. 도대체 아니 뭐 하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디야? 그치? 뭐 하려고 이걸 설명을 하고 있디야? 잘 봐요.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수의 범위 중에 제일 큰 수의 범위는 뭐게?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숫자의 범위 중 제일 큰 수의 범위는 뭐게요? 와우, 다들 어마어마한데요? 자, 제일 큰 수의 범위는 실수라는 범위입니다. 실수는요, 미스테이크가 아니에요. 혼자 재밌지? 봐요. 자, 실수의 의미는요, 실제 존재한다는 숫자에서 리얼 넘버입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해요. 오케이? 상상의 수는 곧 복소수 때 배웁니다. 허수라고요. 허언 챈들러리 그 허자가 그 공허자야. 비었다고. 개소리라고. 여기 실수는요, 실제 존재한다고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제일 큰 수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실수는요,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하고 뭐로 되어 있게요? 와우. 괜찮아요. 다들 중학교 때 연락 바빴나봐요. 그쵸? 다들 바빴나봐요. 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됩니다. 딱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는 걸로요. 자, 그러면 이제 얼추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좋아야 되는데요. 자, 뭐를 유리수라고 하고 뭘 무리수라고 하죠? 분명히 배웠습니다. 어? 정수. 와우, 그놈의 정수를 아까 얘 입에서 나오더니 또 나왔어요. 소수. 와, 더 해봐요. 보지마 이 새끼야. 생각해. 너는 규현이는 아니? 괜찮아요. 봐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분을 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얘 다예요. 봐요. 유리수는요, 분수꼴로 표현돼요. 무슨 얘기냐?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됩니다. 니네가 중2 때요, 분명히 배웠었습니다.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요. 휴후. 다들 그때 피곤했니? 잠깐만, 올 초에 뭔 일이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치? 딴 애들은 핑계라도 있던데. 세월호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니네 뭐했니?
탄핵 집회 나갔었니? 봐요. 자,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리수를 무리수랑 구분하는 기준은요. 유리수는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됩니다. 단 분모가 0일 수는 없어요. 야, 봐봐요. 우리가 사실 0이라는 개념은 어때? 0이라는 숫자 0이라는 개념 별거 아니지. 그치? 뭐 0은 0이지 뭘. 사실 0의 발견은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우리는 스마트폰 갖고 놀고 있는데, 그지? 0 따위는 필요도 없죠. 야, 니네 내가 완전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게. 아폴로 13호가 언제 쏴졌죠, 달로? 1950년대, 40년대 후반에 쏴졌죠. 50년대 초반에 쏴지고요. 맞아요? 와우. 자, 그때 아폴로 13호를 쏴올리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진짜 얼마 많아? 니네 학교 건물만한 컴퓨터가 있었어요. 알아? 그래, 그걸 아폴로 13호 쐈잖아. 그치? 컴퓨터가 니네 학교 건물만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기계 장치를 섞어서 만들었거든요. 그 컴퓨터보다 니네 스마트폰이 더 좋다. 니네도 이걸로 로켓을 쏩니다. 뭐야? 재미가 없잖아. 진짜 여자애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여자애들이랑 대화하는 방법은 내 딸 보여줄까? 얘들아, 관심 없니? 내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이쁘다고. 한번 봐볼래? 딸이다. 오해하지 마라. 짱겹지? 짱겹지? 아니 간다고.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여자애들의 관심사는 뭐지? 다이어트? 안 돼, 얘들아. 다이어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또 뭐 있지? 뷰티? 안 돼, 얘들아. 자, 보죠. 혼자 놀아야겠다. 자, 봅시다. 유리수, 무리수 구분 기준은요, 뭐라고요? 분수꼴로, 즉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유리수고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안 되면 뭐라고요? 무리수예요. 그 무리수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비순환 무한소수예요. 기억합니까? 오케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2 때 배웠죠. 비순환 무한소수요. 그쵸? 순환소수는 전부 다 뭘로 표현됐어요? 유리수로 표현됐고요. 비순환 무한소수는 뭘로 표현됐어요? 표현할 수 없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파이요. 파이는 니네가 3.14라고 외우고 있지만 그 3.14는요. 유효 근사값입니다. 소수점 두세 자리까지 근사 계산하면 유효 숫자 잡아놓고 반올림해 준 겁니다. 3.14는요. 실제로 3.14, 1597 막 줄줄줄 나가요. 난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오케이? 자, 그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루트 2요. 루트 2를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1.414잖아요. 그거 유효 숫자 세 자리까지 반올림한 거예요. 근사값입니다. 실제 루트 2는 1.414 아니에요. 더 있어요, 뒤에. 루트 3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루트는 무리수다. 알겠죠? 그리고요, 다음요. 자, 유리수는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는 걸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수분의 정수꼴을 유리수라고 한다면 그 유리수도 크게 두 가지로 갈려져요. 니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수의 체계는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점점점 여기서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유리수는요, 뭐하고 뭐로 나타내지냐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내집니다. 즉 분수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친구와 딱 정수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요. 자, 봐요. 4분의 8 같은 경우는 정수일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요? 얘는 정수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2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4분의 7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정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수는요, 또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내지죠. 뭐요? 음의 정수와 영과 양의 정수로 나타내집니다. 그 양의 정수를 또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라고 해요. 음수랑 양수랑 달라요? 음수는요, 음의 실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음의 정수는요, 음수가 되는 정수값만을 의미해요.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오케이. 음수라고 한다면요. 마이너스 4분의 3도 음수예요. 하지만 얘는 음의 유리수죠. 마이너스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5도 음수예요. 그 음의 실수. 범위가 안 정해져요. 음의 정수인지 음의 실수인지 음의 유리수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그냥 음수 마이너스 값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음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요. 오케이? 차이는 그런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수 부분을 이렇게 나눴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뭐예요? 분수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을 말합니다. 됐나요? 어렵나요? 루트가 무리수예요. 네, 루트는 무리수예요. 비순환 소수거든요. 루트 9는 3이요. 루트 9는 아니 3이요. 루트 9 3이에요. 근데 루트 9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루트가 있다고 해서가 무조건 무리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무리수입니다. 유리수예요. 유리수, 무리수 차이예요. 정리가 되는 친구, 3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유리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정수라고 하죠. 는 쟤도 유리수 아니에요? 유리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4분의 8이라고 한다. 그렇죠? 하지만 얘는 정수 쪽에 들어가죠. 정리를 했을 때요. 루트 9도 정리를 하면 뭐가 됩니까? 3이 돼요. 그럼 정수. 그러면 양의 정수예요.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럼 루트는 걸쳐져 있는 거예요? 루트는 상황을 봐야 해요. 얘는 그냥 루트 9,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수다라고, 무리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정리를 해서 표현이 안 되면 무리수, 정리를 해서 정수가 되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이야기를 수의 체계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실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잠시 휴식을 갖지요.